자, 우리 탄핵심판은요, 대통령 등이 그 직무집행에서 얘들아, 여기 이제 시험에 나올 때 됐어.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한 경우입니다. 요거 지금까지 짚은 적이 없거든. 이제 디테일하게 짚지 않은 것도 우리 봐주셔야 됩니다. 다시, 탄핵심판은 어느 케이스야? 대통령 등이 직무집행에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한 경우에 헌법재판소가 파면 여부를 심판하는 겁니다. 중요한 조건. 누가 소추하는 거냐면은 국회가 소추하는 겁니다. 자, 그럼 정리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국회가 탄핵과 관련되어서 가지고 있는 권한은 바로 뭐가 되는 거예요? 탄핵 심판을 소추할 수 있는 거죠. 국회는 탄핵 소추권을 갖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국회의 탄핵 소추가 의결이 된다면은 헌법재판소는 파면 여부를 심판하는 탄핵 심판을 담당하게 되는 거겠죠. 여기까지 정리되셨죠? 이걸 우리는 바로 탄핵 심판이라고 하게 되는 겁니다. 자, 이제 우리 또 어디다가 포인트 잡아볼 거냐면요. 여기다가 잡을 거야. 선생님이 앞에서도 이제 시험에 나올 때가 됐어. 엄청 많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외우자라고 한 부분입니다. 여기야. 대통령 등. 여기다 체크할게. 자, 일단 대통령 탄핵 심판의 대상이 됩니다. 근데 이 등에 해당하는 국가기관들이 차츰차츰 시험 문제에 나옵니다. 시험에 지금까지 나왔던 것보다 이제는 한 발짝 더 나가서 나올 수 있고 그것보다 또 나올 수 있고 우리 수능 특강 문제에도 제시가 되어 있고 연계 교재이고 그럼 우리는 엄청 많아도 외우자. 자, 우리 대통령뿐만 아니라 등, 국무총리, 국무위원, 행정 각 부의 장까지 끊도록 하겠습니다. 국무총리, 국무위원, 행정 각 부의 장, 그 다음 법관, 헌법재판소, 재판관 끊을게요. 그리고 마지막 감사원장,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 이렇게 끊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 그럼 끊은 이유는 뭐예요? 뒤에는 뭐 탄핵 심판의 대상이 아닌가요? 라고 하는데 아닙니다. 탄핵 심판의 대상을 여러분들이 외우기 그래도 좋게 선생님이 끊어드린 거예요. 자, 이제 보자. 대통령, 국무총리, 국무위원, 행정각부의 장까지 끊어. 그 다음 법관, 헌법재판소, 재판관 끊어. 그리고 마지막 감사원장,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까지 끊어주세요. 물론 선생님이 헌법재판소 법과 헌법에 나와 있는 내용에서 교육과정에 딱 맞는 내용까지를 여러분에게 소개해드린 겁니다. 지금까지 시험 문제에서는 국무총리 정도 언급을 했습니다. 이제 한 단계 더 나갈 수 있고요. 이 내용도 얘들아 우리 법관 배웠던 거 한번 기억해봐. 법관의 독립. 탄핵 선고 또는 금고 이상의 형 선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파면되지 않는다. 그러니까 법관 역시 탄핵 심판의 대상이 되는 거겠죠. 헌법재판소 재판관, 감사원장,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 역시 이거 끊지 않고 보면 굉장히 많아. 하지만 끊으면서 여러분의 입에 익숙해지도록 외워주셔야 됩니다. 되셨죠? 자, 이제 우리 네 번째 정당 해산 심판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민주적 기본 질서에 위배될 때 여기도 포인트 하나만 잡자. 여기도 지금까지 어느 케이스인지는 시험 문제에서 명시적으로 묻지 않았습니다. 이제 선지 등에서 충분히 물을 수가 있고요. 헌법재판소가 해당 정당의 해산 여부를 결정하는 심판을 우리는 바로 정당 해산 심판이라고 합니다. 저희 정당 해산 심판은 정부가 제소합니다. 얘들 한 번만 생각해봐. 정부가 정당 해산 심판을 제소하려고요 라고 한다라는 거는 행정부의 중요한 사항이 아니야? 그 매우 행정부의 중요한 결정 아니야? 정당 해산 심판을 제소하러 간다는 거는 쉽게 헌법재판소에 굉장히 중요한 결정이잖아. 그러니까 이제 연결시킬 수 있을까? 행정부의 중요한 결정에는 무엇을 거쳐야 돼? 행정부 최고 심의기관인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야 되는 거죠.
정부가 정당해산 심판을 제소하려고 할 때에는 국무회의에 심의를 거쳐야 된다라는 내용 여러분들이 하나 또 짚어주시기 바랍니다. 선생님 지금 두 가지 내용 적어드렸습니다. 이 두 가지 내용들은 시험 문제에서 언급될 수 있는데 안 된 것들. 그러면은 여러분들은 남들이 하는 것보다 한 단계씩 더 공부를 해주셔야겠죠. 자, 이제 우리 마지막 권한쟁의 심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권한쟁의 심판 선생님이 알 수 없는 이런 뭔가 공식들을 적어놨어. 우리 뒤에서부터 한번 볼 거야. 권한쟁의에서 일단 쟁자는 다툴 쟁자야. 싸우는 거야. 그러니까 쉽게 말 뜻 그대로 한번 봐봐. 권한쟁의 심판은 권한을 갖고 싸우는 거야. 그러니까 이 권한이 있는지 없는지, 이 권한이 어디까지 있는지를 가지고 결정하는 심판을 권한을 가지고 싸운다라고 해서 권한쟁의 심판이라고 부르게 되는 겁니다. 자, 이제 알 수 없는 공식들 여러분에게 설명해 드릴게요. 얘들아, 예를 들면 비유를 드는 거야. 링이 있다라고 한번 가정해보자. 권투를 뭐 격투기라는 링이야? 그럼 여기에서 다투는 두 주체가 있겠죠. 그치? 다투는 주 주체가 올라오는 거야. 그래서 권한을 두고 싸우는 거야. 있는지 없는지 누구에게 어디까지 있는지를 두고 싸우는 거야. 자, 이 링 위에 올라올 수 있는 주체가 바로 A 아니면은 B입니다. 이제부터 이 알 수 없는 공식 여러분에게 적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링 위에 올라올 수 있는 첫 번째 주체는요, 국가기관입니다. 그리고 링 위에 올라올 수 있는 두 번째 주체는요, 지방자치 단체입니다. 자, 이제 얘들아 잘 봐봐. 올라올 수 있는 주체는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야. 그 경우의 수를 한번 따져볼까? 국가기관과 국가기관끼리 권한의 유무와 범위에 대해서 다툴 수 있죠. 이에 대해서 심판하는 게 권한쟁의 심판이야. 자, 이제 두 번째는 지방자치단체 간끼리도 링 위에 올라올 수 있겠죠. 이해되셨죠? 자, 그럼 지방자치단체 간끼리도 권한의 유무 범위에 대해서 헌재가 심판해 줄 수 있는 거고요. 마지막, 이제는 둘 사이에 국가기관과 지자체 간의 권한쟁의 심판을 담당을 하는 걸 바로 우리는 헌법재판소의 권한쟁의 심판이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럼 이 부분은 결국에 헌법재판소의 문을 두들기는 주체는 누구겠어요? 그렇지, 해당 기관이겠죠. 해당 기관이 헌법재판소의 문을 두들기는 거고 권한쟁의 심판의 대상이 될 수 있는 건 결국에 국가기관, 지자체다. 딱 외우면 돼. 깔끔해. 경우의 수만 생각해. 국가기관 간, 지자체 간, 국가기관과 지자체 간. 되셨죠? 이렇게 보고 나서 여러분들이 수특 본문 보면은 눈에 한 번에 읽히게 될 겁니다. 여기까지가 바로 헌법재판소의 권한 5가지였습니다. 우리 헌법재판소의 권한 지난 강에서 매우 많은 시간 드렸고요. 우리 이번 시간에도 꽤 많은 시간 드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특 본문 읽으면은 반 페이지만 나와 있어. 여러분 수특 본문 보고 반 페이지 나와 있는 거 보고 이거 쉽네 라고 생각했다가는 큰 코 다칩니다. 제발 선생님이 한 대로 꼼꼼히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복습하고 외울 거는 외워주셔야지 문제 풀어낼 수 있다는 거 기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되셨나요? 자, 이제 우리 마지막 내용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마지막 내용은 여러분의 수특 플러스 자료 맨 마지막에 나와 있는 이 그림입니다. 이 그림도 보면 여러분들이 이게 뭐야? 이걸 내가 어떻게 외워? 여기에 들어가는 이 내용들을 내가 다 외워야 되나? 라고 생각을 할 텐데 아닙니다. 자, 이게 바로 국가기관 간 견제와 균형 이제 마지막입니다. 우리 국가기관 간 견제와 균형은 지금까지 했던 국회, 행정부, 법원, 헌법재판소를 다 배워야지 알 수 있는 내용이에요. 이 내용은 공식 하나만 기억하자라고 말씀드렸죠. 누가 누구에게 요 공식 하나만 기억을 해주세요. 일단 누가 하는 건지 왜 우리 다 공부했잖아. 뭐 국정감사, 국회. 결산심사, 국회, 결산검사, 감사원 이런 식으로 다 공부했잖아. 그러니까 이거를 누가 하는 건지부터 먼저 생각을 하는 거야. 차근차근 이렇게 한번 볼 거야. 우리 맨 위에서부터 한번 채워보자. 화살표가 견제 방향이야. 즉 시작하는 지점이 있죠. 누가 누구에게 견제하는 건지야. 이해됐어요? 여기도 시작하는 지점이 있죠. 누가 누구에게 견제하는지야. 이해되셨어요? 자, 그럼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위에서부터 해보자. 누가 누구에게 법률안 거부권을 가지고 견제할까? 차근차근. 제일 첫 번째. 누가부터 생각해. 법률안 거부권 누가 행사하는 거야? 법률안 거부권.
법률안 제2요구. 그치. 대통령이 행사하는 거야. 그럼 이거를 가지고 법률안 거부권을 가지고 누구를 견제할 수 있어? 누구에게 견제를 행사하는 거야? 그치? 법률안을 이곳에서 의결해왔어. 근데 대통령이 안 돼. 돌아가. 라고 돌려보내는 거잖아. 쉽게 설명하면. 그치? 누구를 견제할 수 있는 거야? 국회를 견제할 수 있는 거겠죠. 이해되셨어요? 이렇게 공부하는 거야. 자, 시험 문제에서는 이 그림 자체가 뭔가 나온다라기보다는 법률안 거부권이 딱 하나가 확 등장을 할 거야. 그럼 이 내용을 보고 법률안 거부권? 대통령이 행사하는 거네? 이걸 가지고 국회를 견제할 수 있네? 라고 여러분들이 이 공식에 비추어서 기억을 해주시면 됩니다. 되셨나요? 자, 이제 거꾸로 한번 가보자. 이번에 화살표는요, 국회에서부터 출발할게요. 이제 누가 행사하는 거야? 국회가 행사하는 거야. 맞나 틀리나 봐봐. 국정감사, 국정조사 이거 헷갈리기 시작하면 난리 나고요. 우리 수능특강 본문에 나와 있는 내용 읽으셨죠? 그리고 수능특강 문제에 나와 있는 내용에도 이 내용이 헷갈리게 나옵니다. 국정감사와 국정조사는 국회의 권한이에요. 그러니까 국회가 행사하는 거죠. 누구를 견제할 수 있는 거야? 국정감사, 국정전반에 대해, 국정조사, 특정한 사안이 있을 때. 그러니까 대통령의 행위에 대해서도 국정감사 및 국정조사권을 가지고 견제할 수 있겠죠. 이제 여기 봐봐. 국무총리, 감사원장, 임명, 동의권. 누가 행사해? 국회가. 그러니까 임명을 대통령이 마음대로 못해. 왜? 국회의 동의를 얻어야 되니까. 라고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또 해볼까? 자, 이 대통령 등에 대한 탄핵 소추권. 자, 우리 이 등에는 행정부의 구성원들도 있었잖아. 자, 우리 탄핵 소추권의 경우에는, 즉 대통령은 행정부의 수반이고요. 탄핵 소추권 누가 행사해? 국회가 대통령을 견제할 수 있는 수단이 되는 거잖아. 이렇게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주시는 거예요. 되셨어요? 자, 이제 오른쪽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쪽으로 한번 가보자. 자, 이번에는요, 대통령이 또 누구를 견제할 수 있을까? 헌법재판소장, 헌법재판소 재판관 임명권. 헌재의장, 헌법재판소 재판관의 임명은 대통령이 하죠. 헌법재판소의 구성에 대통령이 참여하게 되는 겁니다. 이해되셨어요? 이를 통해서 대통령 혹은 행정부를 견제할 수 있는 수단은 헌법소원 심판권입니다. 생각해봐. 헌법소원 심판권에서 예를 들면 헌법소원, 권리구제형 헌법소원 한 번만 생각해봐. 행정부의 행동으로 인해, 행정부의 작용으로 인해서 행정부가 어떤 일을 행사했어. 이를 통해 나의 권리가, 기본권이 침해됐어. 그때 권리구제형 헌법소원 심판 걸 수 있잖아. 그러면 권리구제형 헌법소원 심판 등을 통해서 행정부를 견제할 수도 있는 거잖아. 이렇게 여러분들이 어떤 사례가 나왔을 때 누가 누구에게로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자, 이제 우리 마지막 봅시다. 여기 볼까? 이번에는 시작 주체 여기야. 누가 견제하는 걸까? 위헌법률심판 끝까지 읽어야 돼. 제청. 이제 헷갈릴 수도 있다. 위헌법률심판 제청하러 왔습니다. 누가 하는 거야? 위헌법률심판 법원이 하는 거였죠? 그렇기 때문에 법원이 국회를 견제할 수 있는 수단이 된다는 거 여러분이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자, 결국에 이 내용들은요. 지금까지 배운 내용의 종합이라고 하는 이유. 시험 문제 예를 들면 위헌법률 심판 제청권 딱 하나 나와. 누가 행사하는 거야? 제청. 법원이. 누구를 견제해? 국회를 견제할 수 있는 거야. 이렇게 여러분들이 풀어내는 방법, 공식에 대입하는 방법을 먼저 기억을 해주셔야지 문제에서도 수월하게 공부할 수 있지. 이거를 싹 다 외우는 거는 큰 의미가 없다. 이 공식에 비추어서 연습 계속 해주셔야 된다는 거 말씀드립니다.